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자, 뚜르드 프랑스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저도 정말 너무나 재밌게 보고 있고요. 오늘로써 이제 스테이지 8인가 9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블 스테이지였던. 오늘도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와, 그 긴장감과 혼돈과 정말 그런 그 복잡한 그런 것들이 정말 뚜르드 프랑스를 정말, 그리고 뭐, 포가차와 같은 이런 슈퍼스타를 뭐 더불어서 이런 경쟁 구도, 뭐, 램코, 뭐 이런 하여튼 뭐 요나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뭐 어택을 치고 버티고 하면서 정말 너무 재밌는데, 오늘 한 컨텐츠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잡담 컨텐츠로 뚜르드 프랑스의 이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 어떤 선수들이 또 어떤 자전거를 타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또 지금 또 이거 트렌드가 어떻게 또 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해외 사이트 중에서 바이크레이더 아시죠? 유튜브 채널도 있는 거기 있는 기본 컬럼 자료를 기본으로 좀 사용을 했다는 점 미리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4년 뚜르드 프랑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 여기 보시는 MB 그리고 반 리셀이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MB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휠 만드는 회사였죠. 근데 여기에서 밀리라고 하는 프레임을 처음 만들어서 이번에 참가를 했고요. 뭐 나름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 리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네, 이게 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 뭐야 했는데, 그 달리기나 러닝 같은 이런 스포츠, 뭐 마라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데카스론이라고 하는 프랑스 브랜드인데 거기서 만든 자전거 브랜드가 바로 이 반 리셀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약간 중저가형 스포츠 용품을 파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번에 자전거 브랜드를 만들어서 뚜르드 프랑스에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BMC가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BMC는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으로 라피에르가 22년 만에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라피에르가 나름 꽤 오랫동안 출전을 했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돈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뭐 그런 변화점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19개의 자전거 브랜드가 그 지금 출전을 하고요. 그 중에서 스페셜라이즈드 그리고 캐년, 윌리언은 각 2개의 팀을 스폰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또 이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올라운드 바이크가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스테이지에 따라서 에어로하고 클라이밍을 좀 나누던 추세였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디스크 초창기였기 때문에 올라운드하고 에어로가 좀 구분이 되어야지 선수들이 그 스테이지에 맞게 좀 대응이 됐었는데, 지금 나오는 자전거들은 이거예요. 올라운드 자전거들이 예전에 에어로 자전거들만큼 충분히 에어로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타막도 있을 거고 이번에 새로 나온 마돈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마돈은 뭐 사실상 마돈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하긴 한데 저 애매하긴 해요. 이것도 컨텐츠를 따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올라운드 자전거들이 굉장히 대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또 큰 변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룹셋에도 큰 변화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캄파놀로가 이제 쓰는 브랜드가 없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100년 동안 그래도 캄파놀로를 많이 쓰진 않아도 그래도 최소한 한두 팀 정도는 썼었는데, 올해는 유일하게 캄파놀로 구동계를 쓰는 팀이 한 팀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데이 포가차가 콜라고를 탈 때 캄파놀로 구동계를 그래도 썼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는 시마노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년 만에 지금 쓰는 팀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마노가 거의 지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마노 듀라 에이스 DI2 전동 구동계를 쓰는 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스램을 쓰는 팀이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시마노가 거의 지배를 하고 있고, 캄파놀로는 아예 사라졌고, 스램은 몇 개의 팀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프로 선수들은 튜블리스보다는 튜블러를 그래도 꽤 오래 썼죠.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해서 비율이 점점 이렇게 변하더니 지금은 사실상 튜블리스가 이제 거의 대세가 되었고, 튜블러를 쓰는 팀이나 선수는 이제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도 이제 실란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를 이제 퍼포먼스 때문에 TT 타이어를 쓰는 선수들이 좀 있다고 해요. TT 타이어를.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점은 28mm를 떠나서 32mm까지 쓰는 선수들이 꽤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도로를 일반적인 포장도로를 달릴 때도 32C를 쓰는 선수들이 이제 꽤 생겼다고 해요. 자, 그러면 팀들이 쓰는 자전거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프리미어 테크 팀에서 타고 있는 팩터, 예, 제가 또 타고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산 팩터를 타고 있고요. 뭐 그룹셋하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가지고는 얘기가 너무 길어질 테니까 좀 후딱후딱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알페신 데케니크라고 하나요? 발음이 굉장히 힘든데 이제 팀에서는 캐년을 타고 있죠. 그리고 아스타나 팀에서는 윌리어를 타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실 윌리어를 사려고 했었는데 뭐 뭔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아케아 B&B 호텔이라고 하나요? 네, 여기서는 비앙키를 타고 있죠. 비앙키의 디자인이 지금 이 디자인은 뭔가 좀 예전에 비앙키의 정체성을 살짝 잃은 게 아닌가 하는, 뭐 어쨌든 뭐 아직 충분히 예쁘고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전에 가지고 있던 비앙키의 그 강렬한 체레스트 그린의 전반적인 그런 디자인은 조금 잃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세계적인 추세로 에어로이면서도 올라운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금 또 형태가 프로파일이 또 되기는 했죠. 그리고 보라 한스그로의 S웍스, 스페셜라이즈드입니다. 지금 보라 한스그로에는 지금 스램 구동계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램 구동계를 쓰는 팀들이 많지 않은데 보라 한스그로에가 스램 구동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스램에서 스폰을 받는 건지 그 속도계까지도 해머헤드 카루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EF 에듀케이션 이지포스트인가? 거기 팀에서는 캐논데이를 타고 있고요. 이 EF 팀은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좀 패셔너블한 걸로 유명하죠. 이제 의류도 라파를 입어서 그런지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뭔가 좀 굉장히 예전부터 그 헬멧도 또 POC가 또 이상한 짓까지는 아니어도 좀 그래도 뭔가 좀 디자인이 특이한 걸 자주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 데칼 디자인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디자인적으로 좀 튀는 팀인 것 같아요. 다음은 우노엑스 모빌리티의 데어바이크인데 지금 출전하는 모델은 요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웃긴 게 이게 아직 정식 출시가 된 자전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식 출시는 되지 않았는데 이 자전거가 지금 뚜르드 프랑스에서 선수들이 지금 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나와 있는 그 뚜르드 프랑스에 나오는 자전거들 중에 유일하게 이 프로파일이 좀 특이하게 달라요. 에어로인데 이 포크의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이 헤드 튜브가 굉장히 뒤로 이렇게 길게 빠져 있는 특이한 진짜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에어로적인 이게 공기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무게가 조금 무겁다고 해요. 자, 다음은 이번에 처음 또 출전한 데카스론 AG2R의 반리셀이죠. 이게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그냥 알아보니까 뭐 이제 들리는 소문에는 그냥 중국산 브랜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가형 브랜드다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데카스론이라는 브랜드를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친숙한 브랜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프랑스의 좀 어떻게 보면은 중저가형 스포츠 브랜드인데 거기서 자전거 브랜드를 이제 런칭을 했고 거기서 이제 호기롭게 어떻게 보면은 좀 대범하게 월드 투어 팀에 협찬을 했는데 지금 이 팀이 AG2R이 BMC를 탈 때보다 지금 기록이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한국에도 좀 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게 가격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브랜드가 가져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가치겠죠. 근데 뚜르드 프랑스에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그 브랜드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한국에 판매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자, 다음 팀은 DSM 페르메니히 포스트 맞나요? 네, 여기서는 이제 스캇을 타고 있고요. 스캇은 뭐 잡설이 또 있다면은 한국에서 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죠. 네, 근데 뭐 그 회사가 뭐 힘드니 많이 뭐 스캇의 재고가 뭐 1조가 쌓였느니 어쩌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경영에 대한 경영권은 스캇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것과는 떠나서 지금 뚜르드 프랑스를 뭐 스폰하고 이런 거 자체는 그래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뭐 또 유명한 팀이죠. 이네오스. 이네오스 그라나디어라고 하나요? 네, 여기는 이제 피나렐로를 타고 있고요. 피나렐로는 사실상 이제 뭐 도구마 어쨌든 하나를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네오스 팀은 피나렐로를 뭐 나름 전통적으로 계속 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이코 알룰라 팀에서는 자이언트를 타고 있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사진은 지금 타고 있는 데칼 모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나온 데칼은 약간 이렇게 은빛으로 좀 빛나는 데칼인데 그 데칼 모델을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피디스팀은 룩을 타고 있고요. 룩도 한국에 나름 인기가 좋죠. 네,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지만 제가 이런 그 깔끔한 디자인을 참 저도 좋아하고 뭐 많은 분도 좋아하시겠지만은 어쨌든 룩을 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팀 바레인 빅토리어스에서는 메리다를 타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국밥팀 같은 개념이라고 해야 되겠죠. 바레인 메리다 팀도. 자, 그리고 로또 데스티니 팀에서는 오베아를 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수달 퀵스텝 팀에서도 역시 스페셜라이즈드 S웍스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팀 토탈 에너지스인데 여기서 이제 MB를 타고 있죠. MB에서 나온 밀리라는 프레임인데 이 굉장히 좀 특징이 뭐냐면 이 다운 튜브, 이 탑 튜브의 슬로핑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게 경량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 뭐 추종성 때문인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이 슬로핑이 굉장히 이게 지금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사실 다른 브랜드들의 한 4, 6 사이즈가 아닐까. 뭐 진짜 4, 6 사이즈? 4, 8? 한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슬로핑, 이게 꺾어지듯이 강한 슬로핑이 굉장히 특징이고요. 이게 보니까 다른 선수들, 키 큰 선수들도 이런 그 프레임을 타는 거 보니까 이 MD 밀리 프레임 자체의 뭔가 컨셉인가 싶기도 하고요. 좀 궁금해요. 이거에 대한 좀 기술 정보나 이런 걸 좀 알고 계신 분이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대회를 보면서도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좀 특징 중에 하나는 MB가 지금 이 프레임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 밀리 프레임 하나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타임 트라이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팀에서는 타임 트라이얼을 할 때는 스페셜라이즈드의 이제 TT 차인 쉬브를 사더라고. 자, 그리고 리들 트랙 팀. 네, 리들 트랙 팀이니까 당연히 트랙을 타겠죠. 그래서 트랙을 탑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게 트랙 마돈이죠. 이거는 제가 컨텐츠를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마돈인가? 이게 내가 알던 마돈이 맞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리들 트랙 팀은 트랙을 탑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선수죠. 가장 중요한 선수인 타데이 포가차. UAE 팀 에미레이츠. 선수들은 콜라고를 타고 있습니다. 콜라고라고 해야 되는지 꼴라고라고 해야 되는지 뭐 어쨌든 콜라고를 타고 있고, 이 장면은 이제 포가차 선수가 이번에 지로 디탈리아에서 우승했을 때의 사진이겠죠. 네. 그리고 휠은 MB, 구동계는 원래 이제 뭐 캠파놀로를 썼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듀라이스를 이제 쓰는 모습이고, 뭐 어쨌든 가장 뭐 지금 주목받는 슈퍼스타가 타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아마 에르네스토 꼴라공이 이제 그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걸로 아는데 정말 포가차를 얼마나 이뻐할지 진짜 상상을 못 하겠어요. 진짜 많이 이뻐하시겠죠. 그리고 콜라고에도 C 시리즈가 있기는 하죠. C 시리즈를 콜라고에서는 에어로라고 하는데 저는 뭐 굳이 에어로라고는 생각되진 않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약간 레거시 모델이라고 봐야 되겠죠. 콜라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레거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팀에서는 그 C 모델을 타는 사람은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V4RS 모델을 이제 전부 다 탑니다. 자, 그리고 포가차 선수의 올해도 역시 가장 큰 라이벌인 요나스 빙에가르 선수가 이제 있는 팀 비스말 리서 바이크 팀에서는 이제 서벨로를 타고요. 아무래도 서벨로는 S5가 아무래도 무게상 조금 이제 손해가 있기 때문에 뭐 에어로 모델을 타는 사람도 있고 R5를 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선수들마다 이제 뭐 성향이나 어째 스테이지나 이거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모델을 병행해서 타고 있습니다. 이 비스마 팀에서도 스램 구동계를 쓰고 있는데요. 스램 구동계를 쓰는 팀이 전체 거의 한 20개 정도 팀에서 한 3,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앵터마세 왕티? 앵터마세 완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여기서는 이제 큐브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선수, 기르마이 선수죠. 이 선수가 지금 대회에서 그린 저지를 입고 있고, 역대 최초의 흑인 선수로서 스테이지 우승을 했고, 스테이지 우승을 지금 벌써 2번인가 3번 어떻게든 했죠. 그것도 기록 역대 최초의 흑인 그린 저지도 입고 역대 최초의 흑인 스테이지 우승까지 한 역사상 이름을 남길 만한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뚜르드 프랑스에 나오는 이제 팀들과 자전거에 대한 거를 그냥 간단하게 어떤 자전거 브랜드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봤고요.
아무래도 이 뚜르 드 프랑스에 나온다라는 거 자체가 브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케팅 포인트로 전 세계 뚜르 드 프랑스를 보는 시청자가 이제 10억 명이라고 하니까 10억 명이 보는 대회에 자전거가 이제 출전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뭐 또 뭐 잡설로서 한 가지 바람은 우리나라 브랜드에도 첼로도 있고 위아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도 뭐 뚜르 드 프랑스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월드 투어 팀을 스폰하는 날이 또 언젠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소박하지만 원대한 이런 또 꿈을 한번 또 꾸게 되네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 팀을 또 응원하면서 뚜르 드 프랑스나 이런 월드 투어를 대회를 보게 되면 얼마나 또 재밌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요 촬영을 하는 시점상으로는 아직 뚜르 드 프랑스가 2주나 남았기 때문에 아직 뭐 재밌게 볼 것들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포가차 선수와 뭐 요나스 빙에가르 그리고 렘코 선수 이렇게 지금 3파전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세 선수가 그냥 나이도 굉장히 젊고 그래서 그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진짜 딱딱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요나스 선수가 또 이겼었고 올해는 포가차 선수의 또 이 폼이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스테이지들이 또 계속 재밌을 것 같으니까 저도 재밌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기면서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